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아니, 당신 스트로. 손잡이 달린 빨대라니 웃기지도 않네요. 아예 손가락 없이 마셔야 되는 상황이라도 됩니까? 그거 좀 심하시네요.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비명을 지르듯 끼어들었다. 심해요. 이분이 지금 엉뚱한 요구나 해대니까. 그렇죠. 직원이 거칠게 대꾸했다.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느새 직원 앞에 선 사내가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다소 단호해 보였다. 이봐요, 누군지 몰라도 우리 카페엔 별도의 장애인용 빨대가 없습. 다들 그냥 나오는 대로 마시고 가시죠. 저도 같은 값을 지불했으니 필요한 물건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안 들립니까? 그런 권리는 없어요. 우리 규정에도 없고. 직원이 손을 크게 휘저었다. 잠깐만, 혹시 저분 손흥민 아냐? TV에서 본 것 같은데. 뒤쪽에서 속삭이던 한 관람객이 옆 사람을 쿡 찔렀다. 맞아, 맞아. 축구선수 손흥민. 여기 왜 왔지? 주변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그래서 뭐요? 유명인이면 특별 대접 받을 줄 알았습니까? 직원이 갑자기 비웃듯 말했다. 저는 그런 특별 대접을 바라는 게 아닙니. 그저 손잡이 달린 빨대를 하나 부탁드렸을 뿐입니다. 손흥민이 차분히 대답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라니까요. 여기 줄 서 있던 다른 분들은 그런 빨대도 없이 다들 잘만 마시고 계셨거든요. 뭘 믿고 이딴 요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국립문화유산박물관 내 카페예요. 관광객도 많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도 가끔 오거든요. 한 관람객이 속삭이듯 옆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도 안내 데스크 보이지? 여기 스태프가 꽤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일은 좀 심각해 보이네. 말 그대로 매뉴얼만 따지는 모양새인데 저렇게까지 무안을 줘도 되나? 카페에선 가끔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들도 있었고 오늘도 어딘가서 휴대폰을 꺼내 335 찍는 듯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이거 찍어둬야 하는 거 아닌가? 라며 웅성댔고 또 다른 이가 동의 없이 찍으면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야 하지 않나? 라고 맞받았다. 보시다시피 저도 바쁜데 말이죠. 여기 음료 가져가실 거면 그냥 일반 빨대 쓰고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직원이 노골적으로 손흥민 쪽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아니, 죄송합니다만 음료 온도가 꽤 뜨거워서 잡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손 다쳐서 뭐요? 손흥민 씨라고 했죠. 축구 선수라는 분이. 손 한번 보면 어디 얼마나 대단하게 다쳤길래. 이때 카페 내부에서 다른 직원이 다급히 뛰어왔다. 선배님, 지금 무슨 일 있어요? 뭐긴 이 손님이 쓸데없이 요구를 하는데 내가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장애인도 아닌데. 거창하게 무슨 손잡이 달린 빨대나 찾고 있지 뭐야. 그런데 저분 혹시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명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똑같은 손님이고 규정도 같아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신중한 표정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그냥 유명인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구먼. 그러게요. 서비스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무한을 주는지.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걱정스럽게 답했다. 손흥민은 그 순간 이미 꽤나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려 애쓰고 있었다. 음료 한 잔을 사고 싶은데 저는 마실 때 안전한 빨대가 필요합니. 개인 사정도 있고요. 미끄럼 방지용 손잡이가 달린 빨대가 혹시 있으면 달라고 했을 뿐인데 아무래도 상황이 힘드네요. 그러자 직원이 더 거세게 나왔다. 개인 사정이란요. 모두가 자기 사정이 있죠. 근데 그걸 매장 측에서 다 해결해 주기 바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무슨 복지센터인가요? 이런 요구 일일이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어요. 아니, 손님이 원해서가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어필했다. 네, 맞아요. 외국에선 다양한 빨대를 제공하는 데가 많던데 한국도 그렇게 바뀌면 좋을 텐데. 어느 젊은 관람객이 동조했다. 직원이 고개를 돌려 뒤쪽까지 노려보았다. 관람객 여러분, 저희도 규정을 지켜야 합니. 별도 요청 시 제공할 수 있다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시비 걸지 말아 주시죠. 이건 시비가 아니라 서비스 개선 요청입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쨌든 저는 규정에 없는 건 못합니. 그리고 손흥민 씨라고 해도 여긴 아무런 특혜가 없어요.
카페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몇몇은 의자에서 일어나 더 가까이 다가갔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슬쩍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보였다. 저는 그냥 조용히 커피 한 잔과 손잡이 있는 빨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장애가 있든 없든 불편하다고 하면 고려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손흥민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으나 눈빛엔 서운함이 고스란히 비쳤다. 말이 좋아 고려져 한번 예외를 만들면 다들 별별 요구를 할 거예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일 늘리지 말아주세요. 직원이 다시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그 예외가 결국 모두에게 좋을 수 있다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걸까요? 관람객 중 한 청년이 주저하다가 용기 내어 묻자 직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왜들 이렇게 참견이 많나요? 내가 매니저도 아니고 지침대로 처리하는 건데. 그 순간 카페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무슨 일이죠? 왜 이렇게 소란입니까? 직원이 곧장 매니저에게 손흥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유명인 손님이 손잡이 달린 빨대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중이에요. 규정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더니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맞장구를 치며 시끄럽게 구네요. 매니저가 손흥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손님 먼저 사과드립니. 그런데 정말로 손잡이 달린 빨대가 필요하신가요? 네, 제가 손목 근육을 다쳐서요. 그리고 일반 빨대가 얇으면 잡기 미끄럽기도 하고 뜨거운 음료가 흘러버리면 손을 더 다칠 수 있어서요. 안전을 위해 부탁드린 겁니다. 매니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 박물관 카페는 그런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 장애인 편의 물품도 한정돼 있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박물관 정도면 장애인이나 다양한 고객을 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맞아. 이 박물관은 서울에서도 규모가 큰 편이고 관광객도 엄청나게 오잖아. 그래도 그런 특수 빨대나 안전용품을 갖추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절차가 있을 테니 바로 어떻게 되진 않겠지? 직원은 매니저와의 대화를 듣더니 다시 비웃듯 입을 열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준비 안 돼 있고 규정에도 없는 일입니. 그러니 손님 포기하고 그냥 드세. 손흥민 씨라고 해도 매뉴얼을 바꾸진 않습니다.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제가 꼭 장애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물품이 있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한 청각장애인용 안내서나 휠체어, 동선 마련하듯이 빨대나 컵도 다양하면 좋잖아요. 매니저가 머뭇거리다 작게 대답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현재 시스템상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그러자 주변에서 항의와 지지 발언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이건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규정에 없으면 규정을 고쳐야지 왜 손님 탓을 해요? 그러니까요. 유명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필요한 물품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두 명 위해 규정을 함부로 바꾸긴 어렵지. 그게 바로 차별이죠. 와, 이거 제대로 SNS에 올리면 난리 나겠다. 카페 직원이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다. 사진 찍지 마세요. 함부로 동영상 올리지도 말고 보안요원 불러서 내보낼 겁니다. 보안요원이란요? 여기 박물관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식 절차가 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깜짝 놀라 되물었다. 그냥 다 나가주세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매장 운영이 안 된다고요. 그러자 여지껏 조용했던 카페 다른 직원 몇이 다가와 우왕좌왕했다. 그중 한 명이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하는 게 들렸다. 매니저님,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큰 문제로 번질 거예요. 손님들도 불만이 크고 손흥민 씨가 SNS에라도 올리면 곤란해질 수 있죠. 매니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미 몇몇이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분명 어디선가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했다. 그 사이 손흥민은 억울함을 넘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는 결코 특혜를 받고 싶은 게 아닙니. 여러 고객이 이용하기 편한 용품이 준비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 없다면 적어도 이런 요청을 했을 때 비난받지는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비난이라뇨. 누가 비난했답니까? 여기 직원분이 조금 언행이 과했을 수 있지만 그건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매니저가 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저분은 계속 저를 조롱하듯 말씀하셨는데요. 손이 정말로 다쳤냐, 손흥민이라고 뭘 특별히 원하는 거냐 하며 상당히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주변 관람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들었습. 저건 분명히 조롱이죠. 직원분이 너무 무례했어요. 이게 끝까지 가면 언론 기사라도 나가는 거 아닌가 싶네요. 직원이 매니저를 향해 성난 목소리로 변명했다. 아니, 제가 언제 조롱을 했다고요? 그냥 규정상 안 된다고 했을 뿐이에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요구지 않습니까? 규정이 허락하지 않는 요청이지만 그분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응대 방식이 달랐어야죠. 매니저가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직원은 매니저와도 대립각을 세우듯 목소리를 높였다. 매니저님, 지금 제 편은 안 들어주십니까? 이건 손님이 이기적인 요청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 사람이 손흥민이라는 유명인이니까 다들 편드는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요청 자체를 무조건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 관람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직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만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얼마 전 손목을 다쳐서 깁스를 한 적이 있는데 뜨거운 음료를 마실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매장에 손잡이 달린 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의 빨대나 컵을 준비해 두면 좋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근데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 복잡한 절차가 있긴 할 거예요. 중년 여성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매니저가 분위기를 살피면서 마침내 결론을 내리려는 듯했다. 조습, 오늘 일은 분명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 먼저 손님께 불편을 끼친 점 사과드립니. 손흥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은 어이없다는 듯이 매니저를 쳐다봤다. 매니저님, 그렇게 쉽게 사과하실 거예요? 규정상 안 되는 걸 어쩌라고요? 이때 손흥민이 한 번 더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그냥 한 잔 마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일이 커져서 죄송합니 하지만 이런 논의가 된 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이 조금 불편하지만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임산부, 노인분들은 더 힘드실 수 있잖아요.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손흥민은 약간 울컥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오늘 제 작은 요구가 누구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 꼭 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매니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저희가 규정에 따라 지금 당장은 해결책을 드리기 어렵지만 박물관 측과 협의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돌려 퉁명스레 한마디 뱉었다. 그래봤자 또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일 아닌가요? 말씀을 그렇게밖에 못하시겠습니까? 손흥민이 참았던 감정을 조금은 드러내었다. 제가 유명인이라서 이걸 요구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남모르게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박물관이나 공공기관의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어느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매니저에게 다가갔다. 저도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박물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엄청 고생했거든요. 민원을 넣어도 고쳐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결국 이곳 시설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쉽게 접근하기 어렵더군요. 그녀는 약간 울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왕이면 빨대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한 번에 손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사안들이 잘 공유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을 테니까요. 매니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 좋은 의견 감사해요. 지금 당장은 급하게 움직여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사건이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시니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겠죠. 그때 갑자기 안내 데스크 쪽에서 박물관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뛰어와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매니저가 사태의 전말을 간략히 설명했다. 관계자는 심각한 얼굴로 대답했다. 이건 분명히 고객 응대에 문제가 있었네요. 손님께서 요청하신 스트로 빨대, 같은 편의 물품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언행에서 실수가 컸던 것 같습니다. 직원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아니, 제가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냥 규정을 말했을 뿐인데. 관계자는 한숨을 쉬며 답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손님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건 별개임니 상황이 이런 만큼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네요. 무슨 조치? 직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직원님, 우선 오늘은 쉬시는 게 좋겠습.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응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저 출근 정지 당하는 겁니까? 일단 임시 조치임니, 그리고 매니저님, 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공지사항을 내보내 주세. 편의 물품 재고를 긴급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내일부터라도 임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니저가 일단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관계자는 박물관 측 공식 발표가 있을 거라고 덧붙였다. 저희가 SNS 공지를 통해 사과의 말씀과 개선 약속을 드리겠습. 그리고 내부 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빨대뿐 아니라 다양한 편의용품을 구비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직원은 얼굴이 벌개져서 한마디 더 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손흥민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를 싫어하셔도 결국 그건 저라는 개인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혹시 잘못된 인식이나 혹은 유명인은 별나다라는 선입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오늘 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해진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직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매니저가 대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오늘 하루 동안 직원 교육 포함해 여러 준비를 하고 내일부터는 적어도 손잡이 달린 빨대와 컵을 우선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관람객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 이렇게 빨리 준비한다니 대단한데? 아무래도 손흥민 씨가 문제를 제기해서 이슈가 커지니까 박물관에서도 긴급 대응하는 모양이네. 잘도 한 거 아니야? 이런 게 개선으로 이어지면 좋겠지. 손흥민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야말로 오늘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논의가 자주 일어나서 누가 다치거나 불편해하기 전에 미리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매니저가 한 번 더 사과의 뜻을 밝혔다. 조용히 일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버렸네요. 그래도 이왕 벌어진 일 책임지고 잘 바꿔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박수를 치는 이도 있었고 몇몇은 앞으로 이곳이 좀 더 편리해질 거다라며 희망적인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직원은 여전히 불만스러운지 가게 한쪽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매니저가 마이크를 잡고 카페 전체에 공지했다. 오늘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손님들께 불쾌함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저희는 박물관 측과 긴급히 논의해 내일 오전부터 손잡이 달린 빨대와 컵 등 일부 편의용품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니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각자 테이블로 돌아가거나 줄을 다시 서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매니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바쁜 와중에 큰 결심해 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괜한 소동을 일으킨 게 아닌지 마음이 쓰이네요. 아님니 오히려 저희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됐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직원은 잠시 갈등하더니 결국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좀 심했어요. 유명인이 뭐가 어째서 특별 대접 바라겠냐고. 그냥 제 안에 있었던 편견을 표출해버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받아주었다. 용서나 이런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제게 가장 큰 사과인 셈이죠. 관람객들이 이 장면을 보며 하나둘씩 손뼉을 쳤다. 중년 여성은 정말 보기 좋다며 흐뭇해했고 젊은 대학생 몇 명도 이거 진짜 의미 있는 변화겠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SNS를 통해 이미 소문이 퍼지는지 휴대폰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올리는 이들이 곳곳에 보였다. 그날 저녁 박물관 공식 SNS 계정엔 긴급 공지가 떴다. 국립문화유산박물관 카페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 는 내용과 함께 내일부터 손잡이 달린 빨대와 미끄럼 방지 손잡이 컵을 포함한 여러 편의용품을 시범 도입해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다음날 아침 카페 출입구에는 손잡이 달린 빨대, 컵 등 구비라는 안내 문구가 크게 붙었고 실제로 진열대 위에는 다양한 종류의 빨대와 컵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손흥민이 요청한 바로 그 손잡이 달린 빨대도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관리팀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긴급 교육을 진행하며 어떤 고객이든
불편사항을 말하면 최대한 들어주려 노력해야 한다는 새 지침을 세웠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풍경을 보며 놀라워했다. 진짜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진다고?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안 됐을지도 몰라. 유명인 여부를 떠나 결국 공공장소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니 다행이지. 등등. 그날 오후 다시 카페를 찾은 손흥민이 조용히 줄을 섰다. 카운터 뒤에 있던 어제의 그 직원 대신 다른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며 말했다. 손흥민님,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죠? 이제 여기 보시는 대로 새로운 빨대와 컵을 준비해 두었습.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네, 고맙습. 저도 사실 어제 좀 놀랐고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바뀐 걸 보니 뿌듯하네요. 새로 부임해 온 듯한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제 일로 우리가 많이 배웠습. 불편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어요. 오늘부터는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이 많아지면 좋겠습. 그리고 어제 그 직원분은 괜찮으신가요? 아, 네. 오늘 오전부터 교육을 받으셨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기로 했습. 다시 일하시게 되면 그분도 달라진 태도로 손님들을 맞이하실 거예요. 손흥민은 음료를 건네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제일이죠. 저도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 주변에서 음료를 마시던 관람객들이 속삭였다. 정말 멋있다. 자기 체면 깎였다고 소란 피우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니. 나도 혹시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뭔가 부족하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개선을 제안해 봐야겠어. 맞아, 이런 일이 계속 퍼지면 다른 곳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후로 며칠이 지나 박물관 카페는 새로운 편의용품과 장애인 프렌들리 서비스 매뉴얼을 간단히 마련해 빠르게 시행에 들어갔다. 공식 기자회견 비슷하게 내부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점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관람객들은 카페의 변화를 체감하며 이곳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는 평가를 내렸고 온라인상에서도 박물관 카페 대처 좋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손흥민은 비록 단 한 번의 방문이었지만 그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사람들의 인식을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실감했다. 카페 측도 이를 계기로 유명인이든 아니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는 홍보 문구를 걸고 사소한 의견도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그날 무례를 범했던 직원이 새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조심스레 일터로 복귀했다. 그를 맞이한 건 살갑게 대해주는 동료들이었다. 매니저가 차분히 말했다. 앞으로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숙여 작게 대답했다. 네, 제가 그동안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나 봅니 이 일을 통해 많이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한켠에는 어제부터 새로 마련된 물품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다. 손잡이가 달린 빨대, 굵기가 다양한 빨대, 뜨거운 음료도 안전하게 들 수 있는 컵. 그 작은 물건들이 자그마한 혁신이 되어 많은 손님이 더 편해졌다. 저기,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세요. 매니저의 말에 직원은 미소를 조금 띈 채 대답했다. 네, 알겠습. 이제부터라도 손님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한번 들를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유명인을 둘러싼 해프닝이 아니라 공공장소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상징이 되었다. 카페를 찾은 이들 사이에서는 저 빨대, 손흥민이 계기였잖아 라는 이야기가 간간히 흘렀고 사람들은 그 의미를 곱씹었다. 며칠 뒤 카페 한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방문객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다. 손흥민 덕분에 여기 정말 많이 바뀌었네. 다른 박물관이나 공공장소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 꼭 유명인이 해야만 주목받는 건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계기로 긍정적인 변화를 얻었으니 다행이지. 맞아. 결국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유지하고 확산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영상 촬영을 준비하면서 말했다.
이 얘기 우리 채널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면 좋지 않을까? 박물관 카페 혁신 사례 같은 걸로. 좋지. 구독자들도 장애인 편의 개선 같은 주제에 관심 많던데. 자, 그럼 우리 영상 올라가면 다들 봐주고 공유도 부탁해. 그들은 무언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카페 정형. 그리고 안내 데스크에 붙어 있는 다양한 편의용품 준비 완료라는 문구. 다정하게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의 모습까지. 어느새 옆 테이블에 다른 손님도 흥미로운 듯 고개를 돌렸고 한 여성은 저도 이 일 알고 있다 진짜 첫날엔 난리였다더라라며 동조했다. 그날 오후 카페 한쪽 창가는 아름다운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새로 들여놓은 컵들과 빨대에 반사되어 마치 작은 축하처럼 반짝거렸다. 그 모습에 매니저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어제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모질게 손님을 내쫓으려 했던 상황. 그러나 이제는 사과와 함께 바뀐 시스템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는 단발적인 해프닝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매니저는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결심을 굳힌 듯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규정도 사람이 만들고 고치는 거지. 어제 겪은 그 분쟁이 이렇게 끝나길 잘했다. 옆에 서 있던 새 직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더 신속히 개선해야겠죠. 누군가는 목소리를 못 낼 수도 있으니 우리가 더 세심해져야 해요. 매니저는 힘있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사람을 우선하는 게 맞아. 그리고 손흥민 같은 유명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이윽고 저녁 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이 조금씩 빠져나가며 한결한가해졌다. 문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몇몇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중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며 작게 혼잣말을 했다. 이 카페 정말 달라졌네. 괜히 기분 좋아진다. 모두가 조금씩 바뀌면 세상도 나아지지 않을까? 그 한마디가 고요한 카페를 감싸듯 메아리쳤다. 마치 오늘 하루 일어난 소동과 그로 인해 태어난 긍정적 변화를 응원해주는 마지막 음성 같았다. 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매니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릴까? 그래도 이제 우린 준비가 조금 더 되어 있다고 믿고 싶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잠겼고 직원들은 각자 퇴근 준비를 마쳤다. 누구도 오늘을 잊지 못하리라는 걸 알았다. 이 작은 사건이 만들어낸 파장은 앞으로도 꽤 오래 이어질 테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하나둘씩 말하기 시작한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가 이런 사소한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온 게 아닐까?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들은 마치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초대장 같았다. 다들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보자. 다음에도 분명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맞아, 우리도 또 다른 사례를 발견하면 계속 공유하자. 그래야 이런 변화가 쌓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야.